안녕하세요. 낭만이 피네입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네의 책 추천, 이름하여 낭만 북스. 제 모든 컨텐츠 제목에는 낭만이 들어갑니다. 저는 낭만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너무 좋게 읽은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첫 영상으로 어떤 책을 추천을 할까? 그러다가 선정한 첫 번째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진짜 강력 추천. 그냥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책. 진짜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너무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얻는 힘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힘을 믿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준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쳤나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뽑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책 추천 영상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순서대로 좋았던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생각들 한번 말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구난방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막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밑줄을 그은 부분인데요. 마음을 여는 일은 충만하고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에 밑줄을 그은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기 바로 직전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뭔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다는 그 생각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서 미래를 예측을 했어요. 그 만났을 때의 상황을. 근데 그때 심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뭐 하고 살았냐, 뭐 하고 있냐 라는 대화가 오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왜인지 모르게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아직 커리어적으로 보여줄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과 보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뇌가 고장나기도 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었던 거죠. 왜냐면 인간은 결국 혼자다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결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관계를 지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득은 크니까. 그리고 직접 만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고민이다 이런 걸 솔직하게 털어놨었는데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를 응원하는 말도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제가 힘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겠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오히려 내가 걱정을 하던 게 걱정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수록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인간관계도 더 두터워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많이 얻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쵸,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체력적으로 또 힘들고 하면은 또 닫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했던 좋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여는 일은 현명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생각을 한 게 맞았구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준 문장이어서 그 당시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닫을수록 나 자신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세상도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그게 약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해서 그게 나를 또 괴롭히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밑줄 치인 문장은요. 누군가를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창의적 행동이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모습으로 바라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의 아름다움과 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제 영상 중에 첫 번째로 떡상한 영상, 편입의 장단점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좋은 댓글이 훨씬 더 많았지만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댓글도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이나 저랑 다른 의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었지만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나서 기분이 안 좋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댓글을 볼 때도 안 좋은 시선으로 쓴 댓글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도 저렇게 바라보겠구나.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은 그런 안 좋은 말을 자기 자신한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댓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때 읽고 나서는 악플을 보고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힘이 된 문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예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인데요. 누군가 바라봐준다는 것은 성장을 이끌어낸다. 관심의 빛이 누군가를 비출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꽃을 활짝 피운다. 누군가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볼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자기 안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본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취약해진 마음을 알아보고 공감해준다면 그가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헤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잠재성을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응원을 해준다면은 결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아봐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럼 못할 것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제가 지금까지 헤쳐왔던 일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오히려 부모님이 믿어주셨고 저한테 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나는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잠재성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해내게끔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이 또 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응원과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또 깨닫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면 정말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내가 돼야지. 나는 나를 더 믿고 응원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고 진짜 자신을 응원하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신선했던 개념이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였어요. 사람을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로 분류를 시켰는데 이제 디미니셔는 이제 디미니쉬가 감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거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미니셔라고 분류를 해놨고 일루미네이터는 일루미네이터가 이제 빛을 밝히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의 잠재성을 알아봐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좀 높여주는 사람을 일루미네이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일루미네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일루미네이터가 될 수 있는지, 일루미네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그 일루미네이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약간 일루미네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책의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루미네이터로 살아간다면 정말 인간관계에 큰 고민이 없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루미네이터가 돼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일루미네이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 지인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반도 못했는데 거의 30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밑줄 친 문장이 삶의 질은 우리가 세상에 투사하는 관심의 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굳이 그 사람에게 현명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의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싶고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해서 그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런 조언이나 해결책, 객관적인 말을 던져주면은 약간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가? 진짜 내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진짜 죄인이 된 것 같고 혼자 남겨진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 사람 시선에서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작아지더라고요. 그 친구를 계속 신뢰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를 위해서 한 말인 건 또 아니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상을 입었다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F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해결책? 우린 알잖아 솔직히.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을 했다? 그럼 그거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할 때. 위로를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해결책이 상대방한테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최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잘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듣고 또 들어라.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말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평생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수수께끼다. 수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경청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들어요. 근데 들으면서 판단은 절대 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이 사람이 느꼈고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면서 듣고 궁금해했던 거를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아가고 그러고자 하고 있는 편인데 진짜 한 명 한 명이 모두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 사람이 없고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된 그런 바탕에는 어떤 사건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도 너무 좋죠.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식한다. 저는 이제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맞다, 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세상은 제가 만들어 나간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더 성장시키고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이런 습관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빨리 남을 판단하거나 이 현상을 빨리 파악하려고 한다거나 정답을 딱 지으려고 하는 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애초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회적인 틀 그런 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섣불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때는 뭐 이걸 해야 된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하면은 본인의 성장을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다른 거를 흡수를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계속 고쳐나갈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감정 정말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을 잘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내 정신적인 상태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자신의 감정을 안 보려고 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감정 때문에 힘들수록 더 자신의 감정을 알아줘야 그 힘듦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마인드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울컥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내가 아는 진실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시련에 부서지지 않았다 라는 말인데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공감을 잘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리액션 좋다라는 말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듣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게 다 내가 겪은 것 같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안타깝고 그 감정을 좀 오롯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이 약간 장벽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되어서 얘기를 듣는 편인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공감 능력이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공감 능력이 높아졌냐면 제가 많이 힘든 거를 겪고 난 뒤부터 였던 것 같아요. 편입 합격 이후부터 공감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버린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인생에서 내가 그렸던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운이 너무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거를 이제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거를 들었을 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드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응원하고 싶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싶고 잘 될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시련에 부서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부서질 뻔했지만 부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공감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것도 깨달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나를 알아봐준 느낌도 들었고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좋다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타고나서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고 또 너무 공감을 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공감이 쉬워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좀 저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너는 그 힘든 시기를 거쳤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갖췄다는 거를 나는 안다.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울컥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느낀다니까요. 이 책 감동이야.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불안은 주의력을 특정한 영역으로 좁히고 시야의 폭도 줄인다. 이와 다르게 행복한 감정은 시야를 넓혀준다. 그렇기에 타인을 신뢰하고 공감할 만한 존재로 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을 한층 개방적이며 행복한 곳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불안하면은 세상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주변 세상이 아무리 냉담해지더라도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던 현자 오든이 쓴 시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넉넉한 사랑의 관심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영웅주의나 이타주의의 서사시적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만남임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소중한 동료로, 이웃으로, 연인으로, 배우자로, 친구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고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면서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하지만 어렵고 꼭 필요한 그런 인간관계 기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 제 첫 번째 책 추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기술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을 알아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제 강력 추천 책이니까요. 제 구독자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만북스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